할부보다 리스가 이자가 더 적다? 그럼 솔직히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리스지. 안녕하세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차량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는 차지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 리스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리스라는 거는 잘 아는데 좋은 조건과 정보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이미 받은 견적이 합리적인 플랜일지 비교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세한 상담이나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스 금리 계산기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이미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 금리와 총 비용, 이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허위가 너무 많아요. 운용 리스 가이드 세 번째 영상, 사람들이 차를 뽑을 때 리스, 그 중에서도 운용 리스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리스를 알아보는 걸까요? 지금부터 8가지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의 상황에 합리적인 구매 방법이 될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리스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신다? 여기 이전 영상에서 기본 개념, 할부랑 장기 렌트의 차이점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꼭 보시고요. 리스는 뭐다? 소비자가 모를수록 견적은 비싸진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용 리스를 알아보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초기 비용이 싸다는 건데요. 운용 리스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가 원하는 차를 탈 수가 있고요. 이건 진짜 누구에게는 엄청난 메리트가 되겠죠. 물론 직군에 따른 소득이나 매출, 신용도에 따라서 초기 비용의 여부와 정도가 금융사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내가 한 달에 버는 월 소득과 걸맞는 새 차를 타고 싶은데 그렇다고 차에다가는 목돈은 쓰기는 싫고, 그런 분들이 1순위로 운용 리스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만 해도 보증금이나 선수금, 초기 비용이 들어간 플랜이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금리도 되게 많이 올랐고 대출도 어려워져서 그런지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 리스로 알아보시는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할부랑 비교해 봤을 때 할부도 전액 할부라는 게 있는데, 신차 할부는 약간의 최소 비용이 필요해요. 중고차는 모든 비용 할부가 가능하거든요. 추가 자금까지 대출에 껴서 넣어주고 하던데, 신차는 취등록세라든지 등록비용, 공채비용, 딱송료 이런 것까지는 할부금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영원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리스랑 또 렌트는 취등록세, 공채, 등록비용 이런 부가 재세금을 월 비용에 다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 영원히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왜 초기 비용 없는 거를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는 넣을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잔고가 없는 거예요. 통장 잔고는 재산의 일부일 뿐이죠. 재산도 없고 잔고도 없을 수가 있죠. 대신에 월 수입이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신차는 또 타고 싶어. 분명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초기 비용 넣을 돈은 있는데 넣기에 뭔가 아까워. 차라리 그걸 갖고 주식에 태우거나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또 요즘같이 고금리의 대출이 어려워진 시기에 현금이나 목돈이 통장에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리스를 많이 하는 게, 그분들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버니까 목돈 자체를 굉장히 기회비용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자는 벌어서 내면 되는 거고 목돈은 더 값어치 있게 써야죠. 제가 딱 이런 개념이에요. 이자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면 되지. 당장 이 차가 너무 타고 싶은데? 카푸어 마인드죠. 같은 초기 비용이라면 할부를 하는 것보다 운용 리스를 하는 게 월 납입금이 훨씬 더 싸게 먹혀요. 취득원가가 같은 차량을 할부랑 운용 리스를 했을 때, 할부는 전체 금액에서 선납금, 초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월수로 나눠서 여기 이자가 붙어서 매달 납입금이 산정이 되죠. 리스는 할부랑 다르게 전체 금액에서 잔존가치라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월 리스료가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모든 구매 방식 중에서 가장 월 납입금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납입금이 싼 만큼 그 안에 포함되는 이자가 할부보다 세요. 운용 리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월 납입금 낮은 운용 리스를 좋아할까요? 앞전에 얘기했던 차를 타는데 초기 비용 넣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심지어 차에다가 목돈도 쓰기 싫고 날달이 내는 것도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고요. 완전 욕심쟁이지. 대신에 그만큼 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게 운용 리스 플랜인 겁니다. 슬슬 감이 오시죠? 원래 리스라는 거는 내 명의로 차를 등록하기 싫어서 혹은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내 앞으로 두면 손해가 있어. 이래서 리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차를 타되 그걸로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니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하고, 누구한테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은 감추고, 비용 처리?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리스, 할부, 장기 렌트, 명의가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기본적인 거는 다 설명드렸어요. 자, 리스는 내 명의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죠. 빚이죠. 대출이에요. 리스는. 할부를 하면 그 차가 본인의 재산이 되니까 재산세가 오르겠죠. 오르나요? 차가 재산인가요? 재산세 안 오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보예요. 재산세는 차량 관련이 없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 선박 이런 걸로 매겨지는 게 재산세. 내 명의로 차를 등록했을 때 오르는 건 재산세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건보료라고 하죠. 이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리스를 한다? 굉장히 현명하세요. 단 누구나 건보료가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오르는 건데, 할부로 하면은 재산으로 잡히고 보험료가 오르니까 나는 리스 해야지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할부에도 보험료가 안 오르시는 분들이에요. 정리해볼게요.
볼게요. 이런 분들은 리스로 하면은 보험료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아니에요. 지역가입자예요. 4대 보험이 직장으로 가입되지 않은 사람, 무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가입자고, 할부를 하면은 매달 보험료가 오르고 리스로 해야 절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세가 되냐? 이건 영업하시는 분들께 물어보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재산과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절세 효과는 미비하고 많을수록 배가 됩니다. 재산을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사업자 비용 처리는 리스 렌트만 가능하다? 이게 맞는 소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에요. 현금 할부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리스나 렌트로 판매를 해야 더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업자세요? 그러면은 비용 처리 가능한 리스나 렌트로 하셔야죠. 이 뭔 개소리야! 그럼 고객은 현금 할부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구나. 어떤 구매 방법이든 간에 차량가에 대한 800만원과 운행에 대한 700만원, 총 1년에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 할부 구매 시 차량가의 20%씩 5년 동안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담당 세무사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운용리스 비용 처리 측면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간편하다는 거. 종소세 신고하기 전에 금융사에서 1년치 계산서를 한 방에 끊어줘요. 담당 세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가 않고요. 또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했을 때 사업자가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차를 팔 때 어떻던가요? 결국 상사에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그동안 비용 처리로 세금 감면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운용리스는 반납 또는 승계 처리할 때 계산세 끊어주거나 부가세 내거나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더더욱 차량 교체 주기가 짧으신 분들, 결국 그분들이 운용리스를 찾는 거니까, 비용 처리했던 것 때문에 나중에 머리 아플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 상황과 니즈에 맞게 내 입맛에 맞춰서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반대로 말하면 운용리스는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서 견적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리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셀프 체크 하셔서 목적과 기준을 뚜렷하게 정하셔야 돼요. 내 포커스가 초기 비용이다. 그럼 심사를 잘 뚫어주는 경험 많은 담당자를 만나셔야 할 거고요. 월 납입이다. 그럼 잔존가치를 올리면 됩니다. 대신에 금리, 이자가 올라가고요. 금리가 중요하다. 그럼 보증금을 최대한 넣고 잔존가치를 내리면 돼요. 이거는 인수 목적이겠죠. 반대로 나는 반납을 할 거다. 그럼 이율 신경 쓸 필요 없이 월 납입 제일 싼 금융사로 진행하는 게 관건이고요. 이용하다가 승계할 수도 있죠. 내 차 상태 보고 나중에 중고차 시세랑 비교를 해서 인수할지 반납할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운용리스, 말 그대로 내가 차를 운용하려는 방향, 목적에 맞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것이 상품의 목적이자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하나하나의 요건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자가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국 내 목적도 없고 기준도 없이 실행을 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매번 말씀드리죠. 리스를 잘했다는 거는 계약할 때는 몰라요. 나중에 차량 교체할 때 알게 됩니다. 그때 뒷감당은 결국 계약자 몫이라는 거. 괜히 다른 데 가서 리스 잘못했네, 거품이 심하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하세요. 리스의 주된 장점인 익명성, 절세를 취하면서도 할부 같은 저금리, 운용리스 세팅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전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보증금을 최대로 넣고 차량가의 40에서 50%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잔존가치를 낮게 설정하잖아요. 그럼 이율 1%대가 가능했었어요. 물론 현재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2%, 3%대가 나오기는 하는데 리스만 금리 오른 거 아니잖아요. 할부도 많이 올랐어요. 여러 금융사를 비교해서 노련하게 견적을 짜면 같은 차라도 할부 이자보다 리스 이자를 더 줄이는 세팅도 가능합니다. 운용리스가 금리가 이자가 할부보다 세거든요. 그런데도 리스를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가지 장점들 때문인 건데, 할부보다 리스가 이자가 더 적다? 그럼 솔직히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리스지. 저도 지금 타고 있는 차 할부로 한 거 1년 만에 팔아버렸어요. 보증금 최대로 넣고 금리 낮게 세팅해서 운용 리스 하려고. 물론 초기 비용이 없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어느 정도 목돈을 넣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할부와 리스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담당자에게 할부랑 리스 견적을 최대한 금리 낮춰서 둘 다 비교를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계산기 두들겨 보면 금방 답은 나오죠. 할부로 타던 차를 중도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할부금의 2%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고 대출 해지를 먼저 해야겠죠. 여기서 목돈이 한번 들어가겠네요. 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할부를 정리하고 차를 판매했는데도 돈을 더 토해내야 되는 경우, 이건 남은 할부금보다 차량값이 더 떨어져서 오히려 이중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반대로 운용리스를 하다가 차를 정리할 때는 승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중고차 사이트나 엔카 이런 데 보면 고가 차량일수록 리스 매물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승계라는 것 자체가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뭐냐면 판매하는 사람은 따로 목돈 없이 다음 승계할 사람만 찾으면 차 시세에 맞게끔 내가 돈을 더 받던지, 반대로 다음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면 돼요. 내가 차값보다 리스료를 많이 냈다? 그럼 돌려받는 거고, 덜 냈다? 그럼 지원해줘야 승계를 해가겠죠. 리스차를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등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인데요. 신차를 리스할 때는 첫 계약자가 그 취등록세를 부담을 해야 되지만 중고 리스차는 이미 해당 금융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
사람은 취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 차량일수록 리스가 더 많은 거고 현금차보다 리스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승계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차종마다 변수가 많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내가 신차를 타면서 또 한 가지 플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승계, 이것도 운용 리스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가끔 리스를 하는데 번호판이 하허호 아니죠. 제가 고를 수 있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허호 번호판은 장기 렌트예요. 리스가 아니라 운용 리스던 금융 리스던 차량을 등록할 때 현금 할부 구매하는 것과 똑같이 일반 번호판을 써요. 또 담당자의 서비스 마인드에 따라서 등록할 때 번호를 고를 수 있게 하거나 좋은 번호로 선점을 해주거나 그건 담당자의 재량이고 결국에는 리스를 하는 이유가 내 명의로 두지 않으면서 내 차인 척 하는 거. 장기 렌트는 하허호 이게 좀 품위 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굴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맞잖아요. 진짜 웬만한 운용 리스 장점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운용 리스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운용 리스를 하는 이유, 장점 8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리스에 관해 알려드릴 게 많이 나왔고요. 합리적으로 차량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리스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운용 리스는 출고할 때가 아니라 다음 차 넘어갈 때 나 잘 탔구나, 좋은 거구나 하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공부해야 되는 거고 견적을 알아보실 때에는 업체나 담당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저 본인의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리스를 왜 하는지, 지금 이 고객은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그걸 또 견적에 반영을 할 줄 아는지, 한두 군데 금융사가 아니라 여러 금융사를 모두 뒤져서라도 최고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을지, 바로 그게 여기에요. 리스나 차량 구매 방법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리스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진짜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계속 니즈를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차지안이었습니다.